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현재 좋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2023년 중요한 기준점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은 시장이 온통 겨울로 뒤덮여 있고요. 매우 안 좋은 소식들만 지금 미디어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짚어봐야 할 중요한 기준점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2023년 중국의 봉쇄가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된다면, 두 번째 SEC와의 소송이 종료된다면, 세 번째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네 번째 연준의 스탠스 전환, 다섯 번째 코인베이스 XRP의 재상장, 여섯 번째 리플사의 상장, 이 기준점들이 따라오게 된다면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 모멘텀들은 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대로 따라올 그런 규격들입니다. 더불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CBDC를 도입한다면, ISO 2002 국제표준이 시작되는 기준점, 2025년 에스크로 물량 전량 락업 해제, 이거는 보다 큰 그림이죠. 제가 언급드렸던 전 세계 중앙은행의 CBDC 도입, IS 2002 국제표준의 시작, 2025년 에스크로 물량의 전량 락업 해제, 이건 보다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2.0의 시작, 결국 종이화폐와 디지털 돈의 공존입니다. 1.0, 스위프트 1.0과 2.0이 공존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순간 모든 중앙은행의 CBDC가 도입이 된다면 결국 종이돈 사라지겠죠. 매크로 경제, 지구의 경제, 전 세계의 경제를 원 시스템으로 한데 묶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파운드화를 부시는 작업이 진행되었죠. 그리고 달러화도 마지막 불꽃을 꽂고 이제 점점점 약해지는 기준점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일본의 엔화를 부시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요, 정말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화폐의 몰락, 미국채,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금, 그리고 IMF 통화인축권 SDR에서 CBDC, 스테이블 코인, NFT,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STO. 자, 잘게 썰어놓은 거죠. 결국 구경제의 돈에서 신경제의 돈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기초 공사가 건설 중입니다. 자, 리플 가격 12월에만 15% 떨어져 100만에서 1000만 XRP 고래 총 공급량의 7.23%를 보유하고 있다. 자, 가격은 떨어졌지만 중요한 건 현재 100만에서 1000만 XRP 상당의 XRP 보유 주소수가 올 연말까지 XRP 보유량이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12월 이들 주소수는 현재 1617개이며 XRP 보유량의 전체 공급량의 7.23%를 차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자, 고래들은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겠죠. 이 지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만 포기하는 물량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물량을 고래 입장에선 쪽 빨대를 꽂고 쪽 빨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됩니다. 자, SEC는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죽이기를 원한다고 변호사는 말합니다. 좀 변혁이라서 조금 강하게 말했지만 현재 SEC는 미국에서 블록체인과 코인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를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죽이고 싶어 한다고 주장합니다. 암호화폐를 표적으로 삼아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SEC는 사실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권한을 갖고 싶어 하겠죠. 전권을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CFTC와 SEC에 대한 규제 권한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명확성, 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맞물려 나오는 상원과 하원의 법안을 통해서 규제 권한에 규제 제도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뭐다? 앞에 언급드렸던 이 부분들과 같이 매크로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절대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SEC 무방비한 상태로 FTA 사태를 노출하였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 위원장은 기관이 순찰 중인
경찰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SEC가 완전 무방비한 상태로 FTX 사태를 맞이한 건 우스꽝스럽고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다. 게리 겔스너는 이미 여러 차례 샘 뱅크먼 프라이드와 만남을 가졌다. 그러함에도 SEC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였다. 이 말에 의하면 확실히 좀 욕을 먹으면 하죠. 그쵸?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이 부분에서 제 기준점에서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이다. 아주 의도적이다. 양털깎기의 한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FTX 이 규모가 전 세계 3위 규모의 거래소였지만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전 세계 시가총액 중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 날리는 건 1도 아니겠죠. 날려버리고 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밑그림을 또한 그려나가겠죠. 여기 또 누군가에게 흡수합병되거나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저는 자, 리플이 준비되었나요? 스위프트의 최신 혁신 120개국 500개 은행 대상. 자, 좋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위프트는요. 작년 7월 스위프트 고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소액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과의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주요 은행 7곳만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최근 스위프트 간행물에 따르면 이 숫자는 120개국 500개 이상 은행이 스위프트 고 플랫폼을 통해 소액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입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스위프트 고는 기존 스위프트 메시징과 뱅킹 시스템을 결합한 스위프트 바로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으로 실행됩니다. GPI. 지난 10월 스위프트는 여러 분산 원장 DLT 네트워크와 기존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여 국경 간 거래에서 상호 운영성에 막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발견한 혁신을 발표했습니다. 리플은 DLT, 분산 월장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국경 간 지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플랫폼으로 선전합니다. 리플이 준비되었나요? 2012년 설립 이후 리플은 광범위한 컨소시엄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지만 뚜렷한 틈새 시장을 개척해왔습니다. 2020년 ISO 2002 표준으로 마이그레이션한 분산 원장 기술 DLT에 중점을 둔 최초의 회원입니다. 리플은 최근 아프리카의 확장과 레모네이와 제휴를 했을 때 프랑스의 첫 ODL 고객을 발표했습니다. ODL이 전년 대비 9배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리플렛은 연간 결제량 실행률이 이제 15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리플의 ODL은 현재 싱가폴, 말레이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 태국 등 40개 시장을 지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점적인 부분, 좋은 내용의 기사였고요. 중점적인 부분, 스위프트와 R3는 같이 나아가고 있죠. R3와 리플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와 엑센추어, 그리고 리플과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파운드 재단, 이미 밑그림은 같다. 스위프트의 기존 주주가 누구죠? 3,000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 지분의 기득권은 누구다? 리플의 뿌리와 같다. 결국 스위프트, 다음 세상을 리플 네트워크, XRP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겠죠. 아주 당연한 부분입니다. 자, 귀에 꽂히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스위프트 2.0을 리플과 XRP가 준비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 스위프트는 금융기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가계, 기업, 정부, 그중에 금융기관이 있었죠. 이 금융기관, 전 세계 금융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던 스위프트, 얘네가 다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 그 심장이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그 가치가 바로 XRP 원장에서 XRP가 사용되게 되고요. 첫 번째 이거 하나만으로도 장기 동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바로 NFT를 발행을 하죠. XRP 레저를 통해서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를 통해서 새로운 젖줄이 금융기관에 장착이 되게 됩니다. 끊임없이 확장할 수밖에 없겠죠. 덱스를 비롯해서 앞으로 플랫폼에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가격의 끝을 모르는 100만 분의 1까지 드랍 방식으로 설계된 그 방식에서 여러분들은 초기 투자자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모멘텀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이 부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장은 바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더불어 이건 단기적인 흐름, 큰 그림은 이미 정해져 있다. ISO 2002 국제 표준에 바로 XRP가 채택됐다는 부분, 그리고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거액 결제용 CBDC를 교환하는 건 XRP 하나이다. 송금과 교환과 환전을 담당하는 유일한 그런 자산으로 명명돼 있습니다. 자,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 근본 가치가 부재하다. 다음 금융위기 야기할 수도. 자,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비즈니스 스탠다드가 주최한 서밋에서 암호화폐는 근본적인 가치가 없으며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한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성장하도록 둔다면 다음 금융위기는 민간 암호화폐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미래의 화폐이다라며 더 많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받아들일 것. 자, 감이 좀 오시나요? 저 이 기사를 좀 필터링 해보면은요. CBDC의 CBDC 세상을 가속화시키면서 중국처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CBDC 사용을 가속화시키면서 타 코인들과 이런 부분은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그 다음 얘네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대중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CBDC의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다른 각종 토큰과 토이는 속도를 살짝 늦추면서 얘를 보급시키고 얘가 보급이 되면 이 세상을 나이지리아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중은 이 부분을 모른다는 거죠. 결국 CBDC도 블록체인도 토큰도 같은 시스템에서 탄생을 했으며 우리는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NBA 전설 스카트 피펜, 마이클 조던의 동료였죠. 스니커즈 NFT 출시 77초 만에 완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점점 더 NFT가 실생활 속으로 묻혀져 와야 되겠죠. 아직은 초기 이전 응애 단계입니다. 응애하고 태동 단계입니다. 자, CME 페드워치 내년 2월 미국 기준금리 25bp 인상 확률 69%, 빅스텝 가능성은 31%. 자, 미국의 스탠스도 점점점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달러의 마지막 불꽃이 끝나가고 있다. 내년 전기료 크게 오를 듯 고물가 한전 적자의 한파까지. 자, 에너지 당국 전기요금 받는 시 연내 발표. 내년 물가 상고하죠. 한파의 전력 수요 최대. 한전 적자 30조 전망한다. 인상폭 예상보다 확대. 50원 모두 인상 아니야. 물가 서민 부담 고려. 단계적인 인상을 고려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에 대한 수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은행 10년 만에 정책 변화. 자, 세상에 현재 보지 못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년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가 않았었어요. 사실 디플레이션의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에 현재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바로 전 세계 유통망이 잠겼죠. 중국이 잠겼고 전 세계 유통이 바로 봉쇄가 되었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물가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가 넘어갔었죠. 여기에 일본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합니다. 보지 못했던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에서 20년간 보지 못했던 뭐죠? 이걸 정리해 보면 자, 다시 한번 귀에 꽂히게 가장 지배를 받는 그런 피해자죠. 기업, 지난 자본주의 문명의 중심, 정부, 자, 그 다음 금융기관, 은행이라고 하죠. 자, 정부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기득권이 바뀝니다. 이 금융기관의 젖줄을, 자금줄을 받고 시스템은 바뀌어나가죠. 이들이 통제하겠죠, 이 금융기관이. 자, 기업과 정부와 금융기관, 사실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미디어까지 통폐합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학계, 언론, 모든 부분이 기득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은, 가게는 통제를 받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을 부신다는 겁니다. 부시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영국의 파운더가 먼저 박살났습니다. 두 번째 엔화가 이제 박살나는 그런 기준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이었던 바로 양적 완화 넘어 질적 완화까지 시행하였던 더 이상 통화 정책과 재정 요청을 취할 수 없는 그런 국가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사상 최대치이죠. 일본의 국채를 누가 다 갖고 있냐면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부도가 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안에 있는 자금들은 일본에 있지 않습니다. 해외로 다 뻗어나가 있죠. 금리를 높은 곳을 찾아서. 그러나 일본의 금리가 올리게 되면 이 밖에 나가 있는 자금들, 바로 이 자금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 세계의 자금들은 다시 한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걸 누가 지시했을까요? 누가? 전 세계적인 금융 기득권이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국 파운드화에 이어서 이제 일본 엔화도 부셔 나가면서 결국 CBDC와 그리고 XRP의 세상, 즉 CBDC의 시계축이 빨라진다는 거죠. XRP의 세상이 도래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5년, 16년부터 일본 중앙은행은 이미 BIS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달러, 유로, 엔, 파운드, 그리고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이런 국제 결제 통화들과 함께 이 세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결국 XRP의 세상은 시계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